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왜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이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인면수심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상습 성폭행 임신 중절 협박까지. 네, 이런 기사. 친구와 아내 성폭행한 후 소문 내겠다. 후안 묻히 남편. 장애인 얼굴에 비닐 씌우고 폭행.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남자. 네, 징역 3년. 네, 잔소리한 누나 살해. 손녀 해칠까봐 딸을 살해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살인사건으로 번진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자녀들 방에 있는데 부모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네. 또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50대 여인이 남편을 살해했고,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그 부모 앞에서 딸을 장검으로 살해한다라는 게, 이게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네. 이게 이혼 소송 중에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40억 유산 노리고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의 그 발달이라는 측면이 이 정자와 난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부터 인간의 발달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정자와 난자라는 그 세포가 만들어 그 유전해 내려오는 그 과정이 다 발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의 시작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유전자가 제 자녀한테 내려가고 또 그 손자에게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내 정신과 나의 어떤 마음의 수양을, 마음의 양심 수양이나 도덕 수양을 바르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계속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가면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회적 유전자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유전자로 형성이 돼서 생물학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전자로 끊임없이 후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정자와 난자가 건강해야 되고 이 정자와 난자가 온전해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기와 좋은 물, 좋은 음식. 왜? 여기서 만들어질 정자와 난자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후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후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교육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지는데 아이가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크푸드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계속해서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 학벌주의로 흐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에 뭐 안 좋은 공기에 뭐 오염된 물에 노출된 그러한 상황, 그 유전자가 건강할 리가 없는 거죠. 예? 또 계속된 이런 스마트폰이나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자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온전한 정자와 난자, 그리고 그것이 만났을 때 이제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임신을 하고 나서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자극에 어때요? 야, 이 정치인들은 썩어 빠져 있고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는 자극이, 정치인들은 썩어 빠져 있고 저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고 저 경제인들은 자기 탐욕에 빠져 있고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있고 교육도 무너져서 교수가 학생을 성폭행하고 종교 성직자들이 또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뭐 사회 곳곳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막 또 아까 우리가 기사 봤던 것처럼 장검으로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해버리고, 뭐 진짜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친구랑 같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혼음, 예? 그러니까 집단 성행위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임신한 상황에서도 이 태아가 엄마의 정신적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태아가 온전하게 발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쥐를 실험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막 쥐한테 주게 되면은, 임신한 쥐에게, 그러면은 이 쥐가 뭐 손발이 안 나온 경우도 있고, 특히 뇌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뇌무게가 가벼워서 뇌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뇌발달이 안 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뇌발달이 안 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뇌발달이 온전히 진행됐을 때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총체적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끊임없이 학벌주의를 생각하니까 임신 중에 계속 영어 태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임신 중에 황금 만능주의를 생각해야 돼. 돈에 대한 끊임없는 물질을 생각을 해야 되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외모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양심 수양이나 도덕 수양은 생각 안 하고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외모만. 그 출세제일주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자식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임신 중에도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막 스마트폰에 비디오에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막 영어 교육을 하고 뭐 수교육을 하고 글자 교육을 하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온전하게 발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인간과의 감성적 교류가 되면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글자에 집착하고 숫자에 집착하고 영어에 집착하는 진짜 발달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제가 그 발달 장애가 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제가 이게 재활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예? 재활을 해서 진짜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닐 때 제가 KBS, MBC, SBS, CBS, EBS 등에 나가서 이런 아동 발달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강의하러 가면 복도에까지 이렇게 그냥 수강생들이 앉아서 듣고 막 그랬어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유아들을 위해서 태어났다. 유아교육은 내게 있어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은 6살 이전의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야, 이거 내가 유아교육을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유아교육 학과를 들어가서 다시 또 유아교육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게 참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임신한 여성이 바르고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유전자를 아주 온전한 유전자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건 망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공무원으로 있을 때 내가 사회로 나가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던진 거예요. 예, 그것도 20대에 제가 던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야단을 맞고, 예? 또 뭐 장인 장모님도 엄청 걱정을 하셨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고. 부부가 그냥 교육공무원 하면은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부부가 사표를 내고,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는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뇌. 그러니까 효의 가치라든지 경의 가치라든지 우정의 가치라든지 사랑의 가치라든지 믿음의 가치라든지 신용의 가치라든지 이런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황금, 그리고 출세, 그리고 외모, 그리고 학벌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껍데기. 외모, 학벌, 출세, 황금 다 껍데기에만 미쳐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도덕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깨달음을 얘기하면은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저 조선시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그 유아교육학과라는 게 있어요. 유아교육학과. 예, 그리고 뭐 특수교육학과라는 게 있어요. 특수교육학과는 이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특수치료 뭐 교육학과, 그러니까 특수교육학과, 특수치료교육학과, 그 교양학부 이런 게 있어요. 대학에 가면 교양학부. 그런 데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을 아침 일찍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선생님이 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학생을 재밌게 깨웠어요. 재밌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됩시다 하면 비행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밌게 깨웠는데 이 학생이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교수님 사과하세요. 그 제가 왜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학생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왜 나 망신 줬어요? 예? 빨리 사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생이 지금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데 그걸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깨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얘기 듣지도 않아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과해라, 사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다가 뭐 민원을 넣는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야 진짜 이게 도덕이 완전히 떨어졌구나. 제가 또 이 국립학교의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왜 이제 경찰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준비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고발을 해갖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6학년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체육 시간에.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걸 다 가르치는데 체육 시간에 학생한테 우리가 뭐 다리 운동, 팔 운동 이런 운동을 시켰더니 이게
전에 선생님은 이걸 되게 짧게 했는데 제가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들한테 막 소리 질렀어요. 나가라고 당신들. 에? 아니 선생이 준비운동을 시켰다고 경찰이 오는 경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저희는 뭐 뭐 신고가 들어오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이제. 예? 왜 내가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이 되냐. 내가 무슨 성폭행을 했다든지 뭐 학생들을 폭행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와도 되는데 준비운동을 많이 시켰다고 온다라는 게 말이 되냐. 준비운동 많이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는 그 운동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감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그 경찰을 설득을 하고 또 저를 설득을 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무너졌구나. 교육이 완전 무너졌구나.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저 교생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교생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 남자 선생들이 교생 선생들을 노래방을 데리고 가서 이 노래방 도우미처럼 막 브루스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교생이 선생님 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자 선생들이 저한테도 교생 선생님들한테 그 브루스를 치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권도가 6단이니까 저는 이제 단호하게 저거 이렇게 막았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선생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랬더니 술을 그냥 그 소주를 큰 글라스에 따라가지고 저한테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마셨죠.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딱 막았죠.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제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왕따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뭐 교육계나 모든 게 썩었구나. 예? 그리고 이 학부모들이 뭐 이제 뭐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교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뭐 하고 하면은 선생들하고 또 가가지고 또 노래방 가서 또 브루스를 치고 물론 브루스를 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뭔가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항상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교생 선생도 제가 그랬어요.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고발을 해라 그랬어요. 고발을. 예? 여러분들이 용기를 안 가지면은 이게 사회가 변화되겠느냐. 계속 그건 반복되는 거다. 예? 근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올까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사회를 바꾸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이 사회는 더 썩은 거예요. 곳곳마다 썩었고 공무원들의 괴롭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곳곳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유전자에 대한 바른 보호, 예? 그리고 임신한 엄마가 바른 생각과 바른 사회적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 그리고 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부모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재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인간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교사든 뭐든 간에 이 사회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앞에서 아내를 그냥 장검으로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비혼, 비출산, 1인 가구는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범죄가 끔찍한 범죄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마늘과 쑥을 먹여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이 가족도 이제 엄청 무너질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세워야 돼요. 이걸 다시 세울 때는 우리가 바른 철학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렸을 때부터의 바른 교육이 나중에는 이 예비 부모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때부터 바로 우리가 부모 교육이 시작되는 거다. 그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잘 보존해 가지고 그래서 또 훌륭한 후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제 생활동반조법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제도를 경험하고 1인 가구를 통해서 우리 인구가 더 줄어들고 진짜 이 한국이 중국에 흡수되는 상황, 중국에 흡수되는 상황, 아주 위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 세워서 우리의 정신이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정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 인문학자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